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28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그런 세금인데요. 여기 잠깐 한번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거의 최근에는 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출제되는데 주로 종합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섞어서 오주선다 속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특정 테마만 공부할 수가 없어요. 세법은 문항수가 작은 대신 이렇게 골고루 섞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그래서 종합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항수나 이런 걸 비했을 때 우리가 또 세법은 전반적으로 공부를 또 다 해야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그리고 공시세법 우리가 40문제로 봤을 때 지적 평균적인 수험생들은 등기를 어려워하죠. 그래서 등기가 어렵고 원래 어려워요. 등기는 제가 봐도 어려워요. 등기가 어렵고 헷갈리고 등기가 어렵고 지적은 딱 보면 지적은 그냥 암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개는 평균적인 수험생들은 지적하고 세법 합치면 70%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 고득점 전략을 세우고 등기법을 반타작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세이브해 가지고 60점을 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 전략을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2차 과목은 공법은 매년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양도 많고 매년 어렵게 출제돼서 공법은 그냥 반타작 한 50점의 목표를 두고 중개사법을 고득점 목표로 세우셔가지고 중개사법을 고득점하고 그래서 공시세법은 지적하고 세법에서 점수를 좀 따고 맞추고 그 등기에 세이브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60점 정도를 맞추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합격 전략을 세우는 게 평균적인 전략이고 이게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항상 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세법이요. 종부세 한두 문제 출제될 때 성격, 특징 가볍게 보시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걸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뭐가 되느냐. 이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한 4년 연달아 나온 적도 있고 또 최근에도 종합문제 속에서도 과세 대상이 정답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종부세 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지 자 그래서 아무나 납부한 세금 아니죠.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또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과표 곱하기 세율이요. 그래서 종부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역시 또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올해 또 여기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또 보셔야 됩니다. 세액 계산 관련해서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또 종부세 정부 부가가세가 원칙인데 납세무자가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죠. 관련한 얘기들 또 종부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재산세와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종부세를 공부합니다. 골고루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골고루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대개 종부세는 가끔씩 아주 쉽게는 안 나와요, 종부세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오고 가끔씩 깊은 지문이 하나씩 나올 때가 있지만 어쩔 수 없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 낯선 지문이 한두 개가 혹시라도 있어도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테마로 공부합니다. 먼저 종부세 도입 목적은 여러분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특징을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또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국가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고요. 또 직접세고 또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그렇습니다. 인세,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의 주에서 먹은 인세죠. 그러니까 합산과세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납세무자의 인적상을 고려해서 합산과세하고요. 양가로 2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상이 부과하는 정부 부과가세하는 세목이고요. 종부세는 세율 적용 시 초과 누진세율로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개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비례세율도 적용돼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례세율도 적용돼요. 그래서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세율 구조가 우리가 세목별 세율 구조 비누 이런 얘기 안 했나요? 예,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잠깐만. 그래서 비례세율 요걸 추가하세요. 거기다가 초과 누진세율 앞에다가 뭘 추가해요? 비례세율. 그래서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초과 누진세율 앞에 비례세율을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경우 주택이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한다 그랬는데 개인은 개인별 합산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여러분 보세요.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세무자는 우리 같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돼요. 자, 그런데 개인이 종부세 납세무자일 때 옛날에는 세대별 합산하는 적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한다는 거. 자, 그래서 세대별 합산 아닙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입니다. 법인별로 각각.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어도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법인별 합산입니다. 따로따로요. 자, 개인은 개인별 합산이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면은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는 성립시기 과세 기준일인데 재산세와 똑같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동일합니다. 6월 1일로. 그 다음에 229페이지 요 세대 범위 세대에 관한 유예 요거는 여러분들이요 이따가 나중에 이것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살짝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229페이지 세대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맨 꼭대기 세대 요건에서 원칙. 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요 내려오셔가지고 나머지 내용들은 양도세에서 나중에 배울 거고요. 1세대 유예를 보세요. 이거 처음 배우는 건데 한번 보세요. 뒤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배우시는 분은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대충 한번 들어놓았어요.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밑줄짝이야. 5년 동안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이따가 보겠지만 세공제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결정 시에도 기초공제 3억 원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유공보다 더 공제를 해줘요. 3억을 더 빼주고요. 또 세액공제라고 그래가지고 연령별 보유견별에 따라서 세액공제택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집 한 채 갖고 장가옵니다. 여자가 시집 오면서 기특하게, 진짜 기특하죠? 집 하나 갖고 왔어요. 둘이 합쳤더니 종부세 상자가 됩니다. 이랬을 때 원래 각각 1세대 1주택일 때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는데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있다고 그런 세액공제택을 못 받게 되면 자, 그렇지 않아도 결혼들 안 하는데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를 보니까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요. 노부모 동거부양하기 위해서 합감으로써 과세기준연제 개선기준입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요. 가로 안에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그러니까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잖아요.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괜찮아요. 과 1세를 구성하는 경우에 또 밑줄입니다. 계속 합간하고 몇 년이요? 10년 동안. 가로 일단 생략하고요. 230페이지 합간으로부터 10년 동안은요. 10년 동안은 두 번째 줄이요.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합간자별로 각각 1세대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노부모 동거부양할 때는 10년 동안은 1세대 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가로 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수정할 게 있네요. 229페이지 맨 아래에 가로를 봅니다. 합간날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으나 넘어갑니다. 합간 후 과세기준연제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간날부터 5년의 기간이 아니라 10년으로 고칩니다. 이게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바뀐 거였는데 이게 개정이 안 돼 있네요. 10년으로 바뀝니다. 5년의 기간이 아니라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만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만약에 58세 합가를 합니다. 58세 합가를 해요. 그럼 원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공양 할 때 혜택을 주기 한 건데 58세 합가했다. 60세 이전에 합가했을 때는 이 10년의 기간 동안 중에서
60세가 된 이후의 요 기간만, 60세가 된 이후의 요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가 된 이후의 요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래줘야지. 왜냐하면 이건 60세 이상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60세 이전에 학과했을 때는 10년의 기간 동안에서 60세가 된 이후의 그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60세가 된 이후의 기간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혼인한 날도 몇 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고 5년. 노부모 동갑은 몇 년? 10년 동안 자,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나머지 개념 플러스 용어는 여러분 읽어보시는 거고, 자, 230페이지 맨 아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가고요. 재산세 과세 기준과 똑같습니다. 231페이지 납세지를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밑줄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세일 때, 거주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거주자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거주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가수 싸이나 BTS 멤버를 떠올리세요. 우리나라 국내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거주자입니다. 자, 그럴 때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지가권을 분립을 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 자, 밑줄이었고 거주자인 경우 주소지. 비거주자일 때를 주의해 보세요. 작년에 여기서 나왔는데요. 자, 비거주자 그러면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고요. 자,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수익이 발생한 장소인데, 여기 하나 우리 교재가 빠진 게 있어요. 거기 국내 원천소득도 없다 그러면 비거주할 때 보세요. 비거주할 때 국내 만약에 사업장이 있다 그럼 사업장 소재지인데 사업장 소재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없으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국내 원천소득 발생 장소까지는 우리 교재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이 없네요. 국내 원천소득도 없어요. 자, 그러면 국내 원천소득도 없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부동산 소재지요.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 아니고 토지나 주택 소재지. 그 주택 소재지로 갑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인데 비거주자일 때 자, 종합부동산세가 예외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로 가기도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작년에 지문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돈나를 떠올리시라고 했죠.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없는 자니까. 마돈나가요. 경기도 광명시에 만약에 마돈나가 부동산이 있어요. 토지나 주택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마돈나가 국내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인데 사업장이 없어요. 그러면 또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소득도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재산만 보유해요. 그러면 그 토지,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를 하는 예외도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걸 추가해서 적어 놓습니다. 국내 원천 소득도 없다 그러면, 발생한 장소도 없다 그러면 토지나 주택, 소재지로 간다는 거. 이걸 추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법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한 단체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인데 박사에 내국법인 그 법이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읽어보시고요. 개인 일대를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32페이지 가시니까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요, 종부세 대상은 자, 요거는 종부세 대상은 제가 살짝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교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종부세 대상은 어떤 거냐 그러면 자, 여기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주택과 토지가 대상인데 이 주택에요, 별장은 제외합니다. 왜 제외하냐면 이미 재산세에서 4%로 고율로 과세했는데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를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별장에 제외하고, 근데 고급 주택 있죠? 고급 주택은 포함합니다. 종부세 대상에 고급 주택은 포함하고, 고급 주택은 포함. 고급 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도전세를 적용했잖아요.
포함하고. 그 다음에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다만 이 모든 토지를 재산세에서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눴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분리 대상 토지로. 그랬을 때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 분리 대상 토지 007빵이사 외웠잖아요.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얘네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는 2005년도에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하게 도입했는데, 얘들 농사는 요만큼씩만 지으세요. 이렇게 과다보유욕제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또 공장용지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등 엄청 많이 썼는데, 이런 것들이요. 얘네들은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로 과세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공장, 대규모로 어떤 기업에서 공장을 대규모로 몇 조 원 투자해서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은 요만큼씩만 지어요. 과다보유욕제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저율분리 대상 토지는 제외하고, 고율분리 대상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어떻든 간에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근데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재산세 배운 종부세에서 토지가 나오면 무조건 재산세 배우는 토지 이용 구분을 해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대상이고 분리세 대상 토지면 아닙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는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뭐예요? 분리과세.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네. 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이 뭐가 돼요? 나대지로 보니까 뭐예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또 여기를 봅니다. 종부세 대상 아닌 거예요. 건축물이요.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선박, 항공기도 아니고요. 또 금방 얘기했어요. 별장이나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 이런 것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요 보시면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켜요. 그러면 합산해서 배제시키니까 실질적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합산 배제 대상 주택. 그래서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종부세상이 아니란 얘기인데, 자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물론 최근에는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특히 조정상 지역 내 같은 것들 임대주택 등록하더라도 종부세가 다 합산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기존의 건설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존의 혜택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것들은 그 임대기간 종료하기 전까지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 그리고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죠. 주택건설사업자 집 줘놓고 미분양된 미분양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용주택이나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것들은 종부세에 부과하는 취지,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자, 부합하지 않으니까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부세 대상 아닌 것들 반드시 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232페이지 과세상 재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밑줄입니다. 두 번째 줄, 주택과 토지 대상입니다. 자,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를 말합니다. 종합의 동그라미, 별도의 동그라미요.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건축물이요.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분리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 자, 하나하나 밑줄 그었어. 얘네들 어떻게 한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밑줄. 또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터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 자,
예,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 고일과세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맨 아랫줄 별장 밑줄이고 맨 아래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밑줄이야. 자, 그래서 거기 표를 보니까 주택 자, 종부세장인데 별장은 아니라는 거. 고급택은 대상이 됩니다. 여기는 없지만 고급택 대상이고 분리대상 토지는 아니고 조일이든 고일이든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아니고 선박 항공기 아닙니다. 거기 나뭇잎 표시를 보니까요. 재산세는 개별 과세하는데 주택 같으면 주택별로 각각 그리고 또는 토지 경우에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 과세하는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합산 과세합니다. 실력 체크 문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재산세 고일과세였으니까 별장 제외 고급택 포함이고 2번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여러분 농지가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재산세에서 배운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 이건 어느 용에 해당돼요? 자, 우리가 농지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위치를 보고요.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종합. 근데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자, 원칙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가 있었습니다. 종농, 매사농. 종농이는 매사의 농담만 잘한다. 종중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매리칸적한 법인 일식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 음성구 동네.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빙해서 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농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2번은 분리 대상이죠.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만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상이 아니고요. 3번 상업용 건축물, 4번 공장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아니라고 그랬죠? 5번 건축보통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에 속 토지는 토지 나오면 토지용 구분해야 돼. 얘 어느 용에 해당돼? 나대지로 봐서 뭐가 돼요? 종합. 종합이니까 뭡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상이. 자,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별도 종합은 대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과세 등 해가지고요. 비과세 과세면적 경감,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대한 밑줄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적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준용한다 밑줄.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보다 비과세 감면됩니다. 실력 체크 문제는 조금 더 이거는 종부세 과세 표준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토지가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해서 판단한다는 거. 이건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235페이지 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인데요. 종부세 납세무자는요.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과세기준일 연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이요. 자, 그럴 때요. 거기 보조단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보조단을. 그 보조단 여기 올해 개정이 된 건데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 종부세 올해 개정 내용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여기 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주택분의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부과할 때는 올해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했을 때 개인 소유했을 때와 법인이 소유했을 때가 달라요.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합니다. 개인 소유했을 때와 법인 소유를 했을 때가 달라요. 주택분은. 근데 절 보세요. 토지분은 종전과 똑같아요. 토지분은 종전과 똑같이 토지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개인과 법인 구별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종부세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구별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주택분은 이제 개인이 소유했느냐 법인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구별해서 주택분은 공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올해 시험은.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거기 보조단을 보니까 종부세 납세무자가요. 주택분이요. 여태까지 개인은 공시 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딱 6억이면 납세무가 없어요.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6억을 어떻게 돼? 초과해야 돼요. 근데 법인도 그랬는데 올해부터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2억짜리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법인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 자, 법인은. 그래서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시그널이에요. 그래가지고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는 공시가 관계없이 납세무자. 개인은 종전처럼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6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과세표준 합산 배제 대상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는데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배제돼요. 밑줄 제목에. 그리고 합산 배제 기타 주택에서 기숙사 및 사원, 종업원의 주거의 제목이 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밑줄,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대 소유하고는 미분양 주택 밑줄,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밑줄이요.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들인데 236페이지 넘어가니까 핵심 포인트 합산 배제 주택 그래가 다시 나와 있어요. 그 제목에만 밑줄이요. 자세한 거 필요 없고 임대주택 및 다가구 임대주택 밑줄. 최근에는 혜택을 다 없애버렸지만 그래도 종전의 것들은 혜택을 주거든요. 임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 밑줄,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밑줄, 미분양 주택 밑줄,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밑줄, 기타에서 30페이지 시험에 나왔던 국가 등록 문화재주택, 등록 문화재주택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눈에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력 체크 문제 같은 것은 이건 지금 뭐 시험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괜찮고 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요건은 뭐 몰라도 돼요. 넘어갑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요건은 수시로 바뀌고 지금 혜택을 없앴기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이 이건 출제하기가 좀 그래요. 자세한 걸 물어볼 가능성은 낮아요. 넘어갑니다. 계속 자세한 요건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245페이지 과세 표준 계산입니다. 종부세 주택분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본문에 245페이지 길게 나와 있는데요. 고개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또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아유, 오늘 장시간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네. 아유, 강의하는 나도 고생 많고 난 저녁 때 또 강의가 있는데 아이고 오늘은 망했다 완전히.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힘들어 고단해. 또 그 노량진 가가지고 강의 또 저 촬영하러 가야 돼. 노량진 지금 또 집에 가서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냥 컵라면 하나 먹고서 그냥 또 노량진으로 강의하러 가야 돼. 또 7시부터 노량진에서 강의가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다니까. 아주 그냥 아이고 네. 자 그래서 힘듭니다.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이고 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정이 빽하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예기치 못한 이런 게 있거나 또 그다음에 5월달 6월달에는 뭐 특강 같은 게 있고 무슨 촬영 또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무슨 어떤 촬영 같은 거를 일요일 날밖에 촬영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촬영하는 게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계속이에요 계속. 6월달에는 또 5월 말부터는 또 일요일 날 또 특강 같은 게 또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또 어떻게 또 꾸역꾸역 또 뭐 어떻게 또 그 시기를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바쁜 때 한참 막 한 몇 달을 막 2달을 하루도 못 쉬고 막 강의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서 여름 같은 때 딱 이제 그 며칠을 딱 시간을 내 가지고 맞춰가지고 휴가를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훌쩍 그냥 그 어디 뭐 진짜 뭐 일본 같은 데 가면 맞아 일본 같으면 복잡한 그런 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북해도 같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저기 라벤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힐링 좀 하고 아니면 뭐 어디 뭐 가가지고 해외 나가든 어디에도 국내 어디 가든 바람 쐬고 오고 그러면 좀 힐링이 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있어야지. 자 이거 큰일입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뭐 힘내야죠.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도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9, 10월 달에 여러분들을 이제 또 바짝 진짜 이제 공부해야 될 때가 이제 9, 10월 달 막판, 공부는 막판이잖아요. 그래서 9, 10월 달 2달은 바짝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때는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끝나고 또 그때는 좀 뭔가 뭐 백신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11월 되면은 그럼 그때 여행도 가시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요. 그날 위해서는 또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245페이지 본격적으로 봅니다. 과세표준 계산 본문에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 길게 나와 있는 거, 요게 핵심 포인트에 정리되어 있는 요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 과세표준 계산 핵심 포인트 여기다 별표시는 요거만 보는데요. 먼저 일반 주택분 과세표준은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얼마 공제예요? 6억 공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얘도 공정시장가에 필요한 거 곱해요.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공정시장가에 곱하는데 몇 프로예요? 95%입니다.
반드시 곱하고요. 또 근데 거기 나뭇잎 표시를 보세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요, 이 기본공제 6억을 공제 안 해요, 올해부터. 그래서 공시가 관계없이 납세문제가 되고 6억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평결정 시.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정확히 얘기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거나, 우리 교재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자료를 5월 달에는 일부러 기본서 할 때는 안 했는데, 나중에 요약집 할 때는 개정 내용이 빠져 있으면 제가 요약집으로 자료가 나갈 거예요. 제 요약집의 내용으로 이게 자료가 나갈 건데, 어떻든 간에 또 카페에서 다운받으신 분들은 그 카페 있어요. 아까 우리가 팅거벨 누구예요? 팅거벨? 예? 본인이 팅거벨인가? 예? 그래서 회원가입 이제 한 거예요, 지금 팅거벨은. 그래서 회원가입, 누군지 난 얘기 안 했어요. 닉네임만 얘기했지. 팅거벨처럼 늦게 하지 말고 빨리 안 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라도 했으니까 해가지고 제 카페 보면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시면 개정 내용이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 했던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어떻든 간에 법인 및 법인을 보는 단체는 기본공제 6억 원을 공제 안 해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파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여기서 6억을 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억 공제예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율 반드시 곱합니다. 안 곱하면 틀려요. 95%예요.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라든가, 단독 소유,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나 또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공동소유니까 원래 기초공제 3억을 못 받았는데 올해부터 있잖아요.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을 납세무조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1주택자로 신고하게 되면 1주택 신고된 부부 공동소유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있죠.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처럼 똑같이 종부세를 계산해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기초공제 3억 원 공제를 더 받아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 사례를 한 번만, 시간은 없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준을 구하는지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본 얘기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 갑과 을이 있어요.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요.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인 주택을 보유해요. 그러면 1세대 몇 주택이에요, 집은? 2주택입니다. 을은 종부세 납세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을은 종부세 납세문제가 돼요? 자,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그러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는 없어요. 개인은 얼마를 초과해야 돼? 주택분? 6억 원을 초과해야지. 자, 그래서 갑은 종부세 납세문제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공시가판금액에서요, 10억에서요. 얼마를 공제해? 6억 공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다 공정시장가율 95% 곱해요. 4억에 95%니까 4, 9, 36, 4, 5, 20 얼마예요? 3억 8천만 원입니다. 3억 8천. 자, 그 다음에 8천만 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보세요. 이번에는 주택이 있는데, 자, 갑이라는 1세대원이 있고 을이라는 1세대원이 있습니다. 1세대원이 있는데 다른 세대원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이에요, 이제. 자, 근데 갑 단독 소유로 되어 있네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요. 자, 얘가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이라고 할게요. 그럼 납세문제가 되죠? 그러면 공시가판금액에서 10억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단독소 1세대주택자니까 기초공제 3억 하고 또 여기서 얼마를 빼? 6억 공제합니다.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9억 공제하면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얼마까지 종부세가 되잖아요? 9억 원까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 반드시 공정시장가 몇 프로? 95%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가 되냐면 9,500만 원이요. 9,500만 원이 5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갑과 을 부부 공동소유입니다. 부부 공동소유인데 1세대 1주택인데 부부 공동소유인데 자, 1세대 1주택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냥 원래 부부 공동소유예요. 그러면 공시가격으로 1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지분은 균등합니다. 지분은 균등해. 그러면 갑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씩 공유하고 있냐면 지금 얼마씩 공유하고 있냐면 지분이 균등하다고 그랬으니까 얼마씩 공유해요? 6억씩 공유합니다. 6억씩. 자, 그러니까 개인은 주택분은 6억을 초과해야죠? 부부도 개인별 과세고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일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실질적으로 12억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9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이따가 나오는 고령자 세액공제라고 그래가지고 만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연령별 세액공제를 받아요. 또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 보유기간별로 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부부 공동소유인데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개인별로 지분 미등할 때 6억씩 나눠져서 12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지만 얘네들은 연령별 공제나 이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연령별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게 올해 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원래 이런 차이점, 이건 뭐 원래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한 가지 더요. 중요한 것도. A라는 법인이 만약에 A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데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을 보유한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공시가판 금액 10억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없어요. 그냥 바로 공정시장가액 95% 곱해요. 그러니까 바로 95% 곱하니까 얼마예요? 9억 5천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엄청 나고 있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비교해서 쭉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됐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 표시해 놓고 핵심 포인트 기억하시고, 세율 및 세액입니다. 종부세 주택분 세율이요. 넘어가서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246페이지를 봅니다. 246페이지에 납세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다. 그러면요, 그러면 1,000분의 6, 0.6%부터 3%까지요. 거기 제목에다가 써놓으세요. 납세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다 그러면 제목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보세요. 제목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 보세요. 제목에다가 2주택 이하일 때 빵63 0.6이 3%까지 빵63 요거요 6단계요. 6단계로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6단계 초과세율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빵63 6단계 초과세율.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요. 납세무자가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내 2주택을 소유했을 때는요. 그럴 때는 1,000분의 2부터 여기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1,000분의 2부터 1.2%부터 6%까지 역시 6단계 초과도진세율 정도입니다. 6단계 초과도진세율 이렇게 써놓습니다. 6단계 초과도진세율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이요. 올해 개정 내용인데요.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요.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 3%, 6% 이렇게 차등 비례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면 이게 몇 억짜리든 과세 흡수이 얼마든 몇 억이 아니라 과세 흡수이 얼마든 3%고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종 2주택일 때는 과세 흡수는 상관없이 무조건 6%입니다. 자, 그래서 3%, 6% 이렇게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과세 이중과세 조정은 뭐냐면요. 여기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저를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중과세 공제.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광명시에 A 부동산을 보유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B 부동산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냐면 먼저 광명시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1차로 부과합니다. 강남구청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1차로 부과해요. 각각. 그 다음에 합쳐봐요. 그랬더니
합쳐봤더니 개인별로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 그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뭐가 과세되어 있어요? 지금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유세가 이원화되어 있다 얘기하는데 뭐하므로 이원화되어 있냐면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중과세 조정, 자 본문 밑줄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3개에서 이를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재산세 뺀다는 얘기. 247페이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요. 자, 단독 명의 1세대주택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부부 공동 소유로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을 1주택자로 신고하면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데요. 단독소 1세대주택자처럼 계산하는데 어떻든 간에 1세대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봅니다. 연령별 세액공제. 과세기준제 밑줄이요. 만 몇 세요? 60세 이상이 1세대주택자예요. 밑줄이요. 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는데 자, 그 표를 보세요. 연령별 공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주세액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70세 이상 몇 프로? 40% 공제해 줍니다. 20, 30, 40%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그래서요. 1세대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간제 5년 이상 보유한 자 밑줄이요. 3년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일 때 50% 공제해 줍니다. 이거 중복공제용 되는데 안가로 3번을 보세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문자가 1세대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부세는 자 산출된 세액에서 248페이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밑줄입니다.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는 중복공제용 되는데 공제를 할게 몇 프로? 80% 범위내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었다. 아까요 연령별 공제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40%예요. 보유기한별 공제 15년 이상이면 50%예요. 합치면 90%인데 몇 프로 범위내에서만? 80% 범위내에서만 공제해 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잠깐 다시 갑니다. 앞으로 잠깐 다시 가시면요. 앞으로 다시 잠깐 갑니다. 247페이지 보조단 맨 위에 걸 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그래가지고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9억 원과 보유기한별 및 장기보유공제를 반영한 신고가 허용된다 밑줄. 아까 짧게 나와 있지만 부부 중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나가는 자료에 의해서는 다 보게 될 건데 핵심 요약 자료 카페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부부 공동 소유로요.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요. 지분이 원래는 큰 사람이 있으면 지분이 큰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데 지분이 균등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 정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주택자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허용된다는 거는 안 하면 이렇게 종전처럼 부부 각자 6억씩 12억까지 공제받고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건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는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하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단독 소유 1세대주택자처럼 똑같이 그 한 사람 정해진 사람한테 명의로 납세 고의서가 날라와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초공제 3억 원 받고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독 소유 1세대주택자처럼 똑같이 계산해요. 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수 계산을 봅니다. 종부세 세율은 보조단 계속보세요. 247페이지. 종부세는 주택 수 계산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주택 수 계산하냐? 1번 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본다는 거 밑줄. 그리고 상속에 대한 건 생략하고 읽어보시고 2번이요.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종부세법 3조 1항 각호 및 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에요. 합산배제 대상 주택. 합산배제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에요. 아니 247페이지 보조단 3번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말해요.
247페이지 맨 옆에 오른쪽 하단. 그래서 247페이지 요거는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말합니다. 하여튼 공동소유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합산배제 대상 주택은 종부세 계산, 주택수에 계산하지 않고, 이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반복해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세부담 상한입니다. 종부세도 보유세처럼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어요. 전년도 세액에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우리 교재에 길게 나와 있는데 거기 바로 바탕색 표를 보면 됩니다. 표에다가 중요 표시해놓고 표를 바로 보세요. 개인과 법인이 올해 달라졌습니다. 법인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법인은 이게 올해 계속 주택부는 토지는 똑같은데,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데, 주택은 법인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잖아요. 전년도세액이 400이든 500%도 늘어날 수 있어요. 개인의 경우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2주택 이하는 150%인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150%예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일 때는 몇 프로? 300%라는 걸 표시해놓고 꼭 주의해서 알아둡니다. 조정상 지역 내,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이거나, 이건 조정상 지역 상관없이 주택수가 3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이럴 때는 자 300%고, 그냥 우리가 2주택 이하는 150%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기본적으로 150%인데, 문제 249페이지 실력 체크 문제 수정할 게 있습니다. 2번 지문이요.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세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쳐놓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를 그리고 실력 체크 문제 3번이 정답인데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만 보유한별 고령자 공제, 연령별 보유한별 공제를 해주는 거지. 1세대 2주택자는 안 돼요. 토지분은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니까 60세 이상 연령별 공제 받을 수 있다니까 틀렸어요. 못 봤습니다. 1세대 1주택자만 돼요. 주의합니다. 그리고 됐고 나머지는 보시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요. 한번 넘어갑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250페이지 넘어갑니다.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죠. 그래서 거기 250페이지 꼭대기에 나뭇잎 표시. 자,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밑줄이요. 별도 종합만 대상이고. 납세무자 봅니다. 하여튼 토지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아요. 종합합산 대상 밑줄이고, 공시가판금액 얼마? 5억 초과하는자 밑줄이에요. 단위가 작아요. 나머지 잡종지 같은 거라 5억 초과하는. 이게 상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지문에 나오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납세무자는 공시가판금액이 얼마 초과하는자? 5억 초과하는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단위가 커요. 얼마요? 80억 원 초과하는자가 납세무자입니다. 80억 초과하는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계산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이제 구조는 비슷하니까 보세요. 바로 그냥 계산식만 보면 돼요. 바탕생식만. 공시가판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5억을 공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잖아요. 5억까지는 납세무 없으니까 5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얘도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95% 곱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2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은 역시 계산식만 보면 돼요. 공시가판금액에서 얼마 공제?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얘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비 95% 곱한 금액이고 55% 곱한 금액이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세율 및 세액이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초과 누진세율만 알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52페이지도 넘어갑니다. 다만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양가로 2번 맨 아래요. 252페이지 맨 꼭대기나 252페이지 맨 아래 양가로 2번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중과세 공제하기 위해서 맨 아래를 보세요. 252페이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 합산 세계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150%예요. 그래서 그냥 별로 의미가 없죠. 나중에 한번 제가 다 비교해 드릴게요. 토지는 무조건, 종부세는 부자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50%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54페이지 실력 체크 문제에서요. 실력 체크 문제에서 해설 있잖아요. 해설. 그 254페이지 해설이요. 동그라미 3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인 토지분 종합합산 세액은 과세표준에 0.075에서 2%라고 되어 있는데 고쳐요. 이게 개정이 된 게 반영이 안 됐네요. 작년에 개정된 건데 1에서 3%로 고칩니다. 1에서 3%.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에서 3% 초과 누수율이에요. 자, 고쳐놓고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시고, 자, 제4절 부가와 징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종부세도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매년 6월 1일이라는 거. 재산세와 똑같다는 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를 봅니다. 원칙적으로 종부세는요, 종부세는 납기여, 관할 세무상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 기한 밑줄입니다. 12월 언제?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그래요. 재산세와 달라요.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랐잖아요.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언제? 15일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분 종부세는 뭐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뭐 부가징수하는데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11일부터 15일까지고. 납세 고의서 발부할 때 종부세는요,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 고의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분과 세액을 기재 밑줄입니다. 납부기한이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는 거 밑줄. 재산세도 고의서 발부할 때는 납기시 며칠 전까지였어요? 5일 전까지 발부했어요. 그리고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 고의서 날라온 것을 통해 버리고 종부세는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밑줄입니다.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 경우 관할 세무적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내가 휴통에 던졌죠? 네,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납부 읽어보시고 가산세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봅니다. 부가고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납세무자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종부세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는데, 다만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결정과 경종 이런 건 읽어보는 거고요. 257페이지 봅니다. 257페이지요. 부가세요. 재산세는 재진이 이렇게 외웠는데 종부세는 종농이, 그래서 종부세는 납부세액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 부과된다 그래서 종농이 사람 이름으로 외워두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종농이,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데 종부세요.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 밑줄입니다. 250만 원 초과하는 게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재산세도 250만 원 초과했죠. 그 다음에 그 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그리고 납부기한이 경과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이요.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냐?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자,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래요. 당연히 그 별 빼시는 거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납기는 최소한 250 내고 나머지 금액, 그 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얘기냐? 여기 봅니다.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딱 정해져 있어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 주택분이다. 그러면 종부세는, 그러면 보세요. 이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언제요?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한에.
분납기한이 다음 연도 6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이에요. 자,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이면 원래 납기내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400에서 25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이 말은 납기낸 최소 얼마? 250 무조건 깔아놓고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 분할 납부니까 400에서 250 뺀 금액 얼마?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종부세 분할 납부 기준이 500이었다가 250으로 바뀐 그 해에 제가요 분할 납부 기준을 500이 할 때 이거 400으로 예를 들었어요. 왜냐면 300으로도 생각해보고 350으로 생각해봤는데 400이 제일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기가 보기가. 그래서 400으로 예를 들었더니 실전에서 바로 똑같이 지문에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는 금액 얼마? 150만 원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사례를 외워둡니다. 그래서 500이 할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차만 뺀 금액이니까 납부할 세액이 300일 때는 250 납기내 깔고 뺀 금액 얼마? 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400일 때를 아였다고 외워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최소한 절반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그러면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700만 원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는 금액 얼마다? 얼마? 3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분할 납부 신청 보세요. 2번. 납세 고의서를 받은 자가 분할 납부를 할 때는 종부세 납부기한 내 여기 밑줄입니다. 납부기한 10일 전이 아니라 납부기한 내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정고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종부세 분할 납부 기준 요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별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259페이지 3번 문제, 작년 기출문제 풀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아까 세부담 상한에서 뭔가 우리 교재가 빠진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지문을 통해서 빠진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카페 오셔가지고 핵심 요약 자료 다운받으시면 거기 다 있어요. 한번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에 관한 설명, 법표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단 감면, 비과세와 특례제한법 고려하지 않고. 1번 종부세 과세 기준을 매년 6월 1일로 한다. 그죠? 재산을 똑같이. 2번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가 비고자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었고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1주택을 수용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맞죠? 자, 마돈나가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수익도 발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주택 토지 소재지로 갑니다. 맞고. 3번 과세 기준을 연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문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이 5억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의무가 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 납세문자는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초과하는 자. 별도는 얼마? 80억. 네, 그죠? 5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4번이요.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부세액에서 공제한다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 교재 아까 이중과세 공제할 때 종부세 부과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만 있는데 이 세액을 공제할 때 이중과세를 공제해서 재산세액을 뺄 때 종부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해 주잖아요.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그때 자 들어보세요. 여기는 아까 앞에서 없었으니까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재산세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가감 조정할 때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재산세 공제할 때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그 세액을 여기서 공제합니다. 근데 여기에 시험에 28회 시험 때도 나왔었는데 또 나온 거예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고 나왔잖아요. 틀렸어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후에 세액을 공제합니다. 재산세 공제할 때. 예?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전이 아니라 한 후에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4번 정답이고 5번.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분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거기서 발부합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이거 5번 지문은 이미 시험에 또 앞에서 2번 나왔었어요. 28회, 29회.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이미 시험에 또 28회, 29회 그때 28회인가 그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거라 맞출 수 있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전후 포함 제외 나오면 항상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가감 조정한 세부담상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재산세 공제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부세까지 마쳤고요. 이번 순환에 5월 첫 시간에 이제 5월 다음 수업 시간인데 5월 첫 주에 요약집으로 하면서 소득세 총설, 부동산 임대료 안 배운 거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또 우리가 기존에 기본 이론 때 배웠지만 좀 더 깊은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를 5월 달에 집중적으로 강의해가지고 복습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서 그 전에 혹시 뭐 무슨 문제를 풀다가 틀리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때 배우고 나서 5월 달에 배우고 나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또 고생하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조심하시다가 5월에 요약집으로 또 양도소득세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